예, 지금부터는 이제 소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움직임을 알기 전에 노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정렬에서 최상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렬을, 그러니까 자세가 바른 사람이 움직임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라식의 이제 노멀 얼라이먼트는 이제 사지탈 플레인에서 봤을 때 약 콥스 앵글 기준으로 약 40도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임상에서 사람 봤을 때 이렇게 약간의 생리적인 후만, 너무 많이 펴져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굽혀져도 안 되고 약간의 생리적인 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여기 뒤쪽의 관절면, 뒤쪽 면이 주체의 앞쪽 면보다 더 이런 길이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쐐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생리적인 후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파셋 조인트의 각도가 60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회전 운동, 이렇게 몸통을 돌리는 회전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소라식에서 회전 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겠죠. 허리뼈의 파셋 조인트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90도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회전 운동에 아주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 운동이 많이 걸리게 되면 손상을 받게 되겠죠. LBP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프라스터널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스터널 밑에 늑골에 이제 각도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이 각도가 약 90도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느 한쪽은 이렇게 넓어지고 이쪽은 이렇게 좁아졌다, 이러면 우리가 트렁크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척추가 회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터널 앵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블리퀴 머슬에 또 불균형이 있겠죠. 자, 소라식에서 손상된 정렬은 이렇게 하나, 카이포시스, 플랫백, 스콜리오시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우선 움직임적으로 보게 되면 플렉션 된 소라식, 익스텐션 된 소라식, 로테이션 된 소라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이제 사이드 밴딩이 포함된 개념이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카이포시스, 과도하게 카이포시스가 증가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카이포시스는 자세적인 손상과 구조적인 손상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구조적인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기 때 쇼 에르만 병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추체가 무너지면서 카이포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세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뼈가 변형이 생겨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회복을 시키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인 스트럭처의 문제인지 포스처의 문제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감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뭐 이제 여건이 되어서 방사선 사진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치료실에서 방사선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이제 방사선 사진만으로 판독이 안 되는 경우에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오면 등을 이제 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을 이렇게 손을 대고
등을 펴라고 하는 자세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고 등을 쭉 이렇게 펴라고 하고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세적 손상의 경우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손상이 있을 경우에 자세 유지도 힘들고 애초에 등이 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같은 거 엎드려서 등을 든다든지 하는 운동을 할 때도 등은 펴지지 않고 허리에서만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등을 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이제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근육적인 문제를 보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앞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근육이니까 짧아져 있고 백 익스텐서는 늘어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룸바의 로도시스가 이렇게 증가된 체형을 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카이포시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제 카이포시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운동법 중에 좋은 운동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엎드려서 이 자세를 취한 이유는 여기 룸바가 익스텐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했고요. 여기서 이제 등을 펴주게 되는데 이렇게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늘린다는 생각으로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고개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예. 처음에 이 등을 펴는 자세만 유지를 해도 상당히 많은 자극이 가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팔을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들이 동원이 되게 되겠죠. 부끄럽네요.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플랫백, 익스텐션된 소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익스텐션도 구조적 문제와 자세적 문제 둘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익스텐션 되어 있으니까 트렁크 플렉션이 당연히 이제 리미티드 제한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등이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펴져 있다 보니까 스캐플라가 이렇게 흉벽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윙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윙잉 스캐플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흉벽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평하게 펴지다 보니까 스캐플라가 못 붙어 있고 이렇게 살짝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 이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흔하진 않지만 심한 경우에 소라식에 로도시스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 2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원래 약간의 생리적인 후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소라식이 로도시스까지 생긴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세를 바로 하라라고 등을 펴라라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어깨를 많이 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이제 모델들이나 아니면 스튜어디스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업라이팅 포스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등이 과도하게 펴져 있으니까 백 익스텐서가 쇼터닝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스캐플라의 어덕터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브도미널 머슬은 등이 짧아져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어브도미널 머슬은 이렇게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가 플렉션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컬의 플렉션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서비컬 페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스캐플라 어덕터가 짧다 보니까 숄더 페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서비컬 페인이나 어떤 숄더 페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요 소라식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펴져 있는 이 등을 조금 굽혀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카이포시스만 교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오히려 반대로 등을 굽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등을 굽혀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을 마주보고 이렇게 숄더 엘보우 90도 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벽을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카이포시스를 살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등이 자꾸 펴지려고 합니다. 펴지려고 할 때 등을 펴지 말고 이 카이포시스를 유지시켜 주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펴지고 있죠. 예, 엉망진창이네요. 예.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서비컬 특히 이제 여성분들 등이 많이 이렇게 익스텐션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되어 있고 서비컬 페인이 있는 경우에 이 운동을 시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방금 두 가지 했던 체형 과도한 카이포시스와 어떤 플랫백 둘 다 서비컬 페인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카이포시스가 과도하게 생겨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플랫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가 견봉이 여기 있다고 보면 귀가 여기에 있죠. 둘 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워드 헤드의 형태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들을 여기만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를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 둘 다 일자목이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제 위아래 분절을 보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자목이라고 해서 일자목을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좋지 않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카이포시스가 과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컬이 정상 정렬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이제 땅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경추를 위로 들어서 이런 형태, 하위 경추는 플렉션 되어 있고 상위 경추는 익스텐션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거북목, 일자목을 가지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등이 이렇게 펴져 있다 보니까 하늘을 보고 살 수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플렉션이 잘 안 되니까 서비컬에서 보상적으로 플렉션 운동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상위 경추, 하위 경추 모두 플렉션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일자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치료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을 치료할 때 소라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손상된 정렬이 스콜리오시스, 회전된 흉추 등뼈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한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로스 메소드라든지 어떤 다양한 거기에 이제 스콜리오시스에 특화된 운동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략을 좀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라식이 로테이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테이션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콜리오시스를 교정을 하든 할 때 이제 로테이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포스처와 스트럭처 모두 이제 포스처 이제 자세적인 측만과 구조적인 측만 둘 다 있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아담스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포워드 밴딩 했을 때 자세적인 문제일 때는 스콜리오시스가 교정이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런 걸로 이제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회전을 하는 활동들, 뭐 운동을 배드민턴이나 골프나 테니스 뭐 이런 야구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생기고, 직업적으로 이제 몸통을 돌려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흉추가 로테이션 된 그런 체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터널 앵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스터넘 밑에 이렇게 앵글이 당연히 이게 이쪽으로 회전이 되면 이렇게 찌그러질 거고, 이쪽으로 회전되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어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블리큐 머슬도 여기에 대비해서 오블리큐 머슬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분인데, 이분은 숄더 페인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 제가 치료를 조금 수차례 해가지고 조금 좋아져 있었던 상태고, 그냥 이렇게 팔을 올리는 건 잘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뭐가 가장 불편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식탁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1kg짜리 아령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인상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평가를 하다가 발견한 게 이렇게 트렁크가 회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를 소라식을 회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엑서사이즈를 시켰고요. 다리를 이렇게 한 거는 요 룸바가 회전되지 않도록 고정한 거고, 원래 더 잘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팔을 들으라고 한 이유는 여기 펙토랄 머슬을 좀 엘롱게이션 시켜 주려고 이 운동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만큼 가동성이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소라식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이제 어깨 자체를 치료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확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소라식까지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